네, 2월 4일 화요일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급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막판에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이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시키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는데요. 확실히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한 관세 스탠스를 취해왔던 것이 협상 카드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12시에 본격적으로 관세 무역 예고되어 있던 내용이 발의가 될 텐데 그 전에 적극적으로 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멕시코와는 일련의 협상이 발의가 되었고 그렇다면 캐나다와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게 될지 그러한 결과가 또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마감은 어떻게 이뤄졌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종가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와 S&P, 나스닥. 아쉽게도 다우 지수는 막판에 상승 전환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요. 일제히 결국에는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의 낙폭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를 했었는데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초반에는 불거졌습니다.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결국에는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위축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한때 1.9%대까지도 이 낙폭을 벌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장중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한 달 유예시키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와 좋은 대화를 가졌고 이 트럼프 역시 멕시코가 국경에 10,000명의 군인을 즉시 배치하는 데 합의를 했다. 매우 우호적인 대화였다라는 사실을 트루스 소셜 계정에 게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던 것이 역시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까? 이런 불리시한 시각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지수는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장 초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우지수는 0.3%의 하락권, S&P 500 지수 0.8% 하락입니다. 오늘 6,00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나스닥 지수는 1.2% 후퇴한 19,390포인트 선대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편 상품 시장에서는 이 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3%대까지 급등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 그리고 급등세를 보이던 WTI 국제 유가 역시도 상승분을 크게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6% 정도의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랬던 반면에 통화시장 내에서는 여전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일단 시간을 한 달 벌었지만 여전히 캐나다와 중국에 대한 관세는 이제 내일이면 즉각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24시간 내에 대화를 가질 것이다. 만약에 합의를 못한다면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이 촉발이 된다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모두 다 달러의 상승 재료들이 되는 소식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지수는 0.5% 뛴 108.96선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관세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갔던 업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해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안에 오늘장에서의 주요 특징주들이 녹아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크게 자동차와 식음료, 소매, 철도,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까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의 제조 비중이 높죠. 캐나다에 생산시설이 많기 때문에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공급망이 망가진다면 결국에는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들여와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디트로이트의 3대 빅 카 메이커들이죠.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함께 하락을 했고요. 그 밖에도 앱티브와 보그워너 하락 특징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식음료 관련주들도 포함이 됩니다. 멕시코에서 원료와 식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주류를 만들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멕시코에 대한 알코올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치폴레와 칼로보 그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아보카도를 멕시코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소매주들 중에서 의류 업체들은 중국에서 원단을 들여오는 비중이 높습니다. 나이키와 룰루레몬 타격을 입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다이소와 같은 굉장히 저가의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 천원샵들이죠. 달러 제너럴이라든지 파이브 빌로우 등의 업체들은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역시나 무역 전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철도 관련주들에는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물량이 적어지고 이들 기업들의 물동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실적 측면에서 매출과 이익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이커머스 관련주들, 그동안 이 기업들은 이 소액 면제라고 하는 조항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800 미만의 배송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테무 혹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굉장히 값싼 가격에 의류라든지 가전용품들을 판매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액 면제 조항 역시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의 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 속에 핀더더, 알리바바 등의 종목들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짚어드렸던 이 내용들, 피해 업종들 곳곳에서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특히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3%, 5%대 급락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지금 마침 팔란티어의 실적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1%의 오름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8억 2,700만 달러, EPS가 14센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되고 있었던 수치보다 각각 더 높은 수치로 발표가 됐던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400%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정당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지금 실적 수치를 보니까 AI 수요에 따른 강력한 모멘텀이 역시 꺾이지 않았구나, 이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11%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하락 특징주로 자리하고 있는 빅테크 주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95%를 현재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관세에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EPS가 총 5센트에서 12센트까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관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리포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또 좀 반대되는 긍정적인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타격이 어느 정도 매니저블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최근 애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쪽으로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의 중국 생산 비중을 가장 낮게는 20%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양가적인 해석들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3.1% 급락한 $228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이슈까지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들려왔던 소식인데 캐나다의 총리 후보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우리도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머스크 CEO를 흔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주말 사이 들려온 소식이다 보니까 월요일장에서 이 소식이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5.1% 테슬라 주가 급락을 하면서 383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의 무역 전쟁, 관세 정책이 시장의 우려감과 위협을 가득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간밤에는 제조업의 아주 우호적인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ISM 1월 제조업 PMI부터 S&P 글로벌 PMI까지 지금 제조업 업황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지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음을 의미합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특히 신규 주문과 생산 지표가 개선되면서 업황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했습니다. S&P 글로벌의 1월 제조업 PMI 역시나 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상향 돌파하며 확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ISM 지표가 전월 49.1을 기록했는데 1월에는 50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지금 확실히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세부 지표로 좀 살펴보면 생산, 고용, 가격, 수출까지 모두 확장세를 들이우면서 전반적인 확장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덕분에 최근에 좀 위축되었다 하는 경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더 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ISM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S&P 글로벌 지표 안에서도 제조업 업황의 활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S&P 글로벌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1월에 50을 역시나 돌파하게 되면서 7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이에는 트럼프 정부의 그 기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조업을 미국 경제의 근반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제조업에 좀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1월에 제조업의 확장 국면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더 낙관론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지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향후 1년에 대한 기업 활동 자신감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제조업이 미국 경제를 좀 강력하게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 경제, 특히나 3대 지수가 큰 힘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분위기뿐만 아니라 멕시코와 협상을 조금 했다라는 소식에 3대 지수가 조금 힘을 얻기도 했는데요. 확실히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 본격적인 무역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에 이 3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는 멕시코와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이 불법 이민과 마약 미국 유입 통제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4일부터 관세를 물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일련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한 달 연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미국은 멕시코와 일련의 합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멕시코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해당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멕시코와 미국이 펜타닐 그리고 불법 이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국경에 멕시코군 10,000명을 즉각 보강함으로써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발휘하기로 했던 관세를
4일에서 한 달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확실히 이번 합의를 통해서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이번 관세를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한 달 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캐나다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죠. 캐나다와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첫 마디는 좋은 통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조만간 다시 곧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멕시코만큼 적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 어떻게 더 통화를 하게 될지 내용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대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 만약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전하면서 확실히 중국을 향해서 더 강력한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내에 어떻게 두 나라와 협상을 하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 이 무역 전쟁이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와중에 지금 여러 IB 측에서는 이 관세 무역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 측에서 무려 S&P 500 5%가량의 추가 하락을 예측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지속되는 경우 S&P 500 기업의 이익 예측치가 2에서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관세율이 5%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S&P 500 기업의 선도이익 대비 주가가 1에서 2%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기업 수익과 주식의 평가가 모두 타격을 받으면서 S&P 500의 공정가치가 단기적으로 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관세 무역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예고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무역 관계에서 관세를 크게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관세를 조정하는 것은 무역 정책, 특히나 이 협상이 실패하게 될 경우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심리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IB 측들은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단기적으로 5%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PC는 0.7%가량 상승할 것이고 미국 전체 GDP는 0.4%가량,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만약 이러한 관세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낙관론은 결국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낙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더하기도 했고요. RBC 캐피털 측에서도 S&P 500 5에서 10%가량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 측에서도 이러한 추세로 관세가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S&P 500 기업 실적에 2.8%가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이러한 흐름대로 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확실히 다른 국가들이 잠재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러한 관계에서 잘 협상이 되면 좋겠지만 확실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정말 4일에 관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톱니는 지금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펀드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리서치 책임자인 톱니는 월요일 주식시장의 하락이 주식 매수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S&P 500 지수는 상승할 것이며 연중 중반까지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1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여러 악재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관세 발표 또한 단기적인 악재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멕시코와 중국 그리고 이 캐나다의 과해진 광채는 정말 상당했는데 이 정도 하락이라면 시장의 회복력이 더 강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는 나쁘지 않다라면서 낙관적인 측면을 공개하기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 간밤에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점을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 3개월 내에 결국에는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 해결될 문제 내에서 지금 포인트를 저점 매수로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주식의 포인트는 그렇게 잡아보자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관세 타격 때문에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흔들렸었죠. 어제 기준으로는 92,000달러 선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간밤에는 멕시코와 협상을 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 내에서 톰디는 지금 비트코인 7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비트코인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지금이 바닥이 아니므로 조금 더 지켜봤다가 특히나 2월에 추가적인 하락을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더 큰 변동성을 가져가게 될지 우선 3국과의 협상 내용부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